사람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류가 있다. 싸우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등을 돌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갑게 살아간다. 이 침묵은 분노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진다. 많은 사람은 이런 태도를 냉혈함이나 비정함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이들은 감정이 부족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충분히 써본 끝에 떠난다. 이미 내부에서는 수없이 관계를 검토했고 기대를 줄였고 실망을 계산했다. 니체는 인간관계를 힘의 문제로 보았다. 반복해서 무시당하는 관계는 이미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며 그 안에 머무는 행위 자체가 자기 가치의 훼손이라고 말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인식한다. 그래서 더는 설득하지 않는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은 감정의 폭발 지점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이 정리된 이후다. 분노가 가라앉고 애정이 닳아 없어지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움직인다. 그래서 표정이 담담하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작별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들은 기대를 포기하는 순간 관계에 매달릴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상처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냉정함은 복수가 아니다. 벌을 주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판단의 종료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관계를 끝내는 사람들. 이들을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는 이미 자신과의 합의가 끝났기 때문이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설명하려 든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해받고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다. 그러나 한 번 등을 돌리면 냉정해지는 사람들은 2단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는다. 이 침묵이 상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다. 이들이 설명을 포기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충분히 말해왔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항의였을 수도 있고 미묘한 거리두기였을 수도 있다. 표정, 말투, 반응의 온도 차이로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다고 판단한다. 그 신호가 반복해서 무시되었을 때 이들은 더 말하는 행위를 자기 소모로 본다. 서양 철학에서 이성적인 인간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어디까지 의미 있는지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들은 감정이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순간 말의 가치를 철회한다. 설명은 관계를 살릴 가능성이 있을 때만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늦은 사과나 해명은 종종 공허하게 느껴진다. 타이밍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그 말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이미 효력을 잃는다. 이때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무반응이다. 분노도 실망도 표현하지 않는다. 이미 감정이 개입할 단계가 지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침묵은 미성숙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 노동을 중단하겠다는 명확한 선택이다. 더 설명하는 순간 다시 기대하게 되고 다시 실망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걸 이들은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관계의 종료를 확정한다. 이 유형의 사람을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바로 여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 아직 여지가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설명을 포기했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끝났다는 신호다. 이 침묵 이후의 관계를 되살린 사례가 드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번 등을 돌리면 냉정한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관계를 끊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오래 고민한 쪽에 가깝다. 겉으로 보면 갑작스러운 단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이별을 반복한 뒤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침착함이 나오지 않는다. 이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충분히 실망하고, 충분히 참아보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까지 거친다. 그럼에도 관계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감정을 붙잡는 행위 자체를 멈춘다. 이 지점이 바로 전환점이다. 감정이 남아있음에도 더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이다. 니체는 인간이 가장 단호해지는 순간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가치 판단이 끝났을 때라고 보았다. 이 부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미워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관계가 더 이상 자신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이 판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다. 그래서 이들은 떠날 때 조용하다. 울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설명도 길지 않다. 이미 감정은 과거형이 되었기 때문이다. 울 시간은 떠나기 전 이미 다 썼고, 매달림은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대를 줄이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기대가 필요한 관계 자체를 삶에서 제거한다. 그 순간부터 감정은 더 이상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수록 인간은 불자유해진다고 했다. 이들은 상대의 태도와 선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에서 물러난다.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다시 돌아가는 순간 이미 정리한 감정을 다시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번 등을 돌린 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는 이것이다. 연락이 와도 반응하지 않고 우연히 마주쳐도 감정이 없다. 미워하는 기색도 흔들리는 표정도 없다. 마치 관계 자체가 삭제된 것처럼 행동한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말한다. 너무 차갑다고, 인간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이 태도는 감정 결핍이 아니라 결정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한 번 내린 판단을 다시 흔드는 행위를 스스로에 대한 배신으로 여긴다. 감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결론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니체는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기 결정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오늘 내린 판단을 내일 번복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을 극도로 경계한다. 그래서 다시 보지 않는다. 상대를 부정하기보다 과거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들은 관계를 끊은 뒤에도 복수하지 않는다. 험담하지도 않는다. 다만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차단한다. 연락처를 지우고 감정이 흔들릴 만한 기억을 멀리 둔다.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한 번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를 우유부단함에서 찾았다. 이들은 그 반대편에 서 있다. 결정을 내린 뒤에는 더 이상 과거를 검토하지 않는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그동안의 인내와 결단이 모두 무의미해진다고 느낀다. 그래서 다시 웃어주지 않고 친절도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상대에게 희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으려는 태도다. 이들에게 냉정함은 공격 수단이 아니라 경계선이다. 이 유형의 사람을 가장 크게 착각하는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 거라고 기대할 때다.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다. 감정은 흐려지지만 판단은 더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한 번 등을 돌린 뒤 다시 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차가운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대해 지나치게 정직한 사람들이다. 한 번 등을 돌린 사람을 떠올리면 공통된 인상이 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처음부터 차가운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 초반에는 꽤 많은 온기를 쓴 쪽에 가깝다. 그래서 마지막에 냉정함이 더 극적으로 느껴진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쉽게 마음을 주지 않지만 한 번 주면 오래 버틴다. 이해하려 애쓰고 상황을 좋게 해석하고 상대의 입장을 반복해서 고려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고 있는 시간은 조용하고 떠나는 순간만 눈에 띄기 때문이다. 니체는 인간이 가장 냉혹해지는 순간은 감정이 고갈되었을 때가 아니라 가치가 무너졌다고 느낄 때라고 말했다. 이들에게 관계의 핵심 가치는 정서적 교류가 아니라 존중의 유지다. 말투, 태도, 반복되는 무시 속에서 이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태도가 급변한 것처럼 보인다. 어제까지는 신경 쓰던 사람이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의 급격한 변화가 아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판단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다. 따뜻함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줄어들어 있었던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에게 기대는 만큼 결국 실망도 키운다고 봤다. 이들은 기대가 반복해서 무너질 때마다 감정을 조금씩 접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접을 감정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때 비로소 차가워 보이는 태도가 완성된다. 중요한 점은 이 냉정함이 공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를 벌주기 위해 차갑게 구는 게 아니다. 더 이상 감정을 써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 이후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말하자면 체온이 내려간 게 아니라 열을 쓰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순간은 마지막 모습만 보고 성격을 단정할 때다. 그 냉정함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인내와 이해가 있었는지는 대부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안다. 충분히 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미련도 후회도 적다. 차갑게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미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끝냈기 때문이다. 이 부류의 사람을 가장 잘못 대하는 방식은 뒤늦게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그땐 몰랐다. 이제는 다르게 하겠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같은 말들은 진심일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등을 돌린 뒤 냉정해진 사람에게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은 말보다 패턴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관계가 무너지기 전 이미 여러 번 내부 결정을 미뤄왔다. 마음을 접으려다 다시 펴고 거리를 두려다 다시 다가갔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말도 충분히 들어봤고 변화하겠다는 약속도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 그래서 뒤늦은 감정 호소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이미 검토가 끝난 자료에 가깝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쉽게 속는 순간은 고통을 끝내고 싶을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 함정을 잘 안다. 외로움이나 미안함 때문에 결정을 번복하면 결국 같은 지점으로 돌아온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 그래서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일수록 더 차갑게 선을 긋는다. 붙잡을수록 멀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다. 감정 호소는 상대의 연민을 자극하려는 시도로 보이기 쉽고, 이들은 연민 위에 관계를 세우지 않는다. 동등함이 무너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매달림을 볼수록 확신은 더 단단해진다. 니체는 인간이 약해지는 순간은 감정에 설득될 때라고 봤다. 이들은 그 약해지는 자신을 가장 경계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을 빠르게 차단한다. 연락을 끊고 거리를 늘리고 대화를 최소화한다.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상대를 밀어내기보다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다. 이 유형의 사람 앞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것이다. 지금은 마음이 굳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야. 하지만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감정이 아니라 판단에 더 가까워진다. 감정은 희미해지지만 왜 떠났는지는 더 또렷해진다. 그래서 붙잡을수록 기회가 생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붙잡을수록 문이 닫히는 사람도 있다. 한 번 등을 돌린 뒤 냉정해진 사람은 후자다. 그들은 이미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한 번 등을 돌린 뒤 냉정해진 사람들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일부러 상처를 주려 한다고, 상대를 벌주기 위해 차갑게 군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부류의 사람들은 타인을 괴롭히는데 거의 관심이 없다. 오히려 갈등과 감정 소모 자체를 피하려 한다. 이들은 싸움으로 관계를 끝내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언성을 높이거나 상대의 잘못을 하나씩 지적하거나 과거를 끄집어내는 방식은 감정을 다시 소모하는 행위라고 본다. 그래서 공격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난다. 이 침묵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아프게 느껴질 뿐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분노에 휘둘리는 순간 타인의 행동에 자신의 평온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 상태를 극도로 꺼린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는 순간 이미 상대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느낀다. 그래서 무관심을 택한다. 감정적 우위가 아니라 감정적 거리다. 이들의 냉정함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차단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개입할 자리를 없애버린 상태다. 상대가 화를 내든 후회를 하든 설명을 하든 그것을 받아들일 창구 자체를 닫아버린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도 화해하지도 않는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종종 더 큰 상처를 받는다. 미움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그 반응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지기 시작하면 다시 관계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로 타인의 반응에 대한 집착을 꼽았다. 이들은 그 집착을 내려놓은 쪽에 가깝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든 그것이 자신의 책임 범위는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이 선이 바로 냉정함의 정체다. 그래서 이들은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도 않는다. 대신 조용히 사라진다. 가장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끝낸다. 다만 그 조용함이 상대에게는 가장 잔인하게 느껴질 뿐이다. 이들을 이해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그들은 상처를 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다. 한 번 등을 돌린 뒤 냉정해진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많은 사람이 당황한다. 싸늘한 적대감도 없고 반가움도 없다. 예의는 있지만 온기가 없다. 이 미묘한 거리감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든다. 감정이 남아있는지 완전히 끝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태도는 계산된 연기가 아니다. 이미 관계를 과거형으로 정리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다. 이들에게 다시 만남은 재회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상황 대응에 가깝다. 감정을 다시 꺼내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태도만 유지한다. 니체는 인간이 과거에 집착할수록 현재를 망친다고 보았다. 이들은 그 함정을 피한다. 예전의 친밀함을 다시 소환하지도 않고 냉담하게 선을 긋지도 않는다. 중립을 유지한다. 감정이 개입하지 않는 위치를 정확히 선택한다. 그래서 말수가 적다. 질문도 최소한이다. 상대의 근황을 캐묻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는 무례함이 아니라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태도다. 다시 친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때 상대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거나 감정을 다시 확인하려 하면 반응은 더 차가워진다. 대화를 빠르게 정리하거나 자리를 벗어난다. 이들은 감정이 다시 현재형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가장 경계한다. 다시 시작할 의도가 없다면 감정적 대화를 나누는 건 불필요하다고 본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관계에서 불행해지는 이유를 역할 혼동에서 찾았다. 이미 끝난 관계에서 여전히 과거의 역할을 기대할 때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혼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전의 친밀한 역할을 다시 맡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의 태도는 차갑다기보다 정리되어 있다. 감정을 숨긴 것이 아니라 감정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이 차분함이 상대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거리다. 다시 만났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은 냉정한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 뿐이다. 한 번 등을 돌린 뒤 냉정해진 사람들은 눈에 띄게 공격적이지 않다. 크게 화를 내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만들지도 않는다. 그래서 만만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부류의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선택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지만 판단을 번복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대신 기억한다. 어떤 상황에서 신뢰가 무너졌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반복되었는지를 차분히 저장한다.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 감정은 사라져도 기준은 남는다. 니체는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망각이 아니라 잘못된 기억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억을 감정과 분리해 보관한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관계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다. 한 번 신뢰가 무너진 사람은 다시 신뢰의 범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 유형의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지점은 조용히 선을 긋는 방식이다. 적대하지 않지만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대응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절대 손을 내밀지 않는다. 그 결과 상대는 어느 순간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손실은 미움이 아니라 신뢰 상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바로 그 지점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감정 싸움은 피하지만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협력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이나 관계에서 다시 엮이게 되면 냉정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험담하지 않는다. 대신 추천하지도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보호하지도 않는다. 이 무반응의 연속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거리로 이어진다. 감정적으로 싸웠다면 오히려 회복의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은 싸우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완전히 종료한다. 그래서 이들을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화해보다 판단을 오래 붙든다. 감정은 사라져도 결론은 남는다. 한 번 등을 돌리면 끔찍할 정도로 냉정해지는 사람들. 이들을 이해하는 마지막 관점은 비난이 아니라 해석이다.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면 관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보인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감정 교환이 아니라 가치 교환으로 본다. 그래서 감정이 남아 있어도 기준이 무너지면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결코 존중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진다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쪽을 택한다. 이 선택이 냉정해 보일 뿐이다. 이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이 깊고 관계에 진지한 경우가 많다. 다만 감정을 계속 쓰는 것이 자신을 소모시키는 구조라는 걸 인식했을 때 멈출 줄 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고통을 키우는 건 사랑 자체가 아니라 끝나야 할 사랑을 붙드는 집착이다. 이 냉정함에서 배워야 할 핵심은 단절 그 자체가 아니다. 언제까지 감정을 써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감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자유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포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든 가능성을 붙잡지 않는다. 자신을 소모시키는 가능성은 내려놓는다. 그래서 자유롭고 그래서 차갑게 보인다. 결국 이들의 냉정함은 잔인함이 아니다. 자기 존엄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관계를 끊는 용기, 설명을 포기하는 결단, 다시 돌아보지 않는 일관성. 이것이 이들이 선택한 삶의 태도다. 이 연작의 끝에서 남는 질문은 하나다. 누군가가 등을 돌렸을 때 그 사람의 냉정함을 원망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 관계에서 존중은 끝까지 유지되었는지를. 사람이 차가워지는 순간은 마음을 닫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다. 누군가의 냉정함이 이해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시선의 콘텐츠가 필요하다면 구독으로 남겨두고 생각이 멈춘 지점이 있었다면 좋아요로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당신이 떠난 쪽이었는지 남겨진 쪽이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은 열어두겠다.